네, 반갑습니다. 강의를 진행하게 될 김지원 강사입니다. 우리 지금 코로나로 환자가 발생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수업을 연기를 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영상으로 진행을 해도 된다고 하던데 제가 작년에 연기를 한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뭐 무기한 연기가 되니까 2, 3주 뭐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그게 한 달이 되고 뭐 이러니까 서로가 다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영상으로나마 수업을 진행하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한 점이 좀 있거든요. 전달에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혹시 질문이나 어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가 보내드렸던 문자에서 제 번호를 아실 건데요. 그쪽으로 문자 주시면 제가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은 오늘 2주차 수업이고요. 자산 증식을 위한 금융 상품에 대한 시간으로서 주식, 채권, ETF 이런 내용들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론보다는 사례로 많이 진행을 해서 이해하시기 쉽게끔 도움을 드릴 거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주식이나 뭐 ETF 이런 상품들이 격차가 되게 많습니다. 강의의 수준에 격차가 많거든요. 그래서 들으러 오시는 분들이 아주 초보이신 분들도 있고, 주식이나 채권을 뭐 10년씩 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평균을 제가 맞추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본인과 안 맞는 갭이 발생하는 거는 그것 또한 이해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주차 수업 영상으로 하는데요. 혹시나 3주, 4주차도 영상으로 하게 되면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순서는 채권, 주식, 펀드, ETF 이렇게 순서로 가도록 하겠고요. 영상은 2개가 되고요. 첫 영상에서 주식, 채권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두 번째 영상에서 펀드와 ETF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다음 우리가 대면으로 할 때 또 더 보완하겠습니다. 인사는 드렸었습니다. 우리가 돈으로 돈을 버는 방법, 자산으로 돈을 버는 방법 중에 3가지 환율, 채권, 주식이 대표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돈으로 돈을 번다는 것에 이 돈은 금융이기 때문에요. 부동산은 여기서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채권과 주식의 차이점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업이 스타트업 기업이 생겼습니다. 그 기업은 총 필요 자본이 3억이고 자기 자본이 1억입니다. 필요 자금이 3억이기 때문에 돈이 2억 정도가 지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2억을 마련하는 방법으로서 주식과 채권을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자본 투입 형태에 따라서 1억을 대여할 수도 있고요. 1억을 대여할 수도 있는데 이자는 5%입니다. 그래서 5% 정도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회사가 스타트업 기업이 수익이 발생해도 손해가 발생해도 5%의 이자는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채권이기 때문이고요. 근데 1억을 투자를 했다라고 했을 때 수익이 발생하면 2,500만 원이 아니라 3,000만 원, 4,000만 원 수익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손해가 나면 2,500만 원부터 뭐 3,000만 원, 4,000만 원 원금 전에 1억까지도 투자가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게 주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회사에서 채권도 발행할 수도 있고 주식도 발행할 수도 있는데 채권은 돈을 빌려주는 개념이고 주식은 투자를 하는 개념이다 라고 해서 이런 주식과 채권은요. 주식은 자기 자본이고 채권은 남의 돈, 타인 자본이 되겠습니다. 주식은요. 주식회사만이 발행할 수 있고요. 채권은 주식회사뿐만이 아니라 정부, 공공기관, 특수법인 또 발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국채라든지 은행채라든지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통한채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채권이 있습니다. 상환도 주식은 만기가 없고요. 채권은 만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권리를 보시면 주식은 경영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 이익을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채권은요, 이런 권리는 없고 단지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고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원리금 상환 청구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럼 먼저 채권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채권도 주식처럼 투자를 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소유주 A가 1000만원치 채권을 샀습니다. 이 채권의 만기는 5년이고요. 이율은 5%짜리입니다. 근데 이 채권을 발행할 때, 이 채권을 살 때 기준금리, 시장의 기준금리는 3%입니다. 기준금리가 3%니까 표면이율 5%짜리 채권이 매력적이잖아요. 그래서 소유주 A는 1000만원치 채권을 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년이 흘렀고요. 기준금리가 1% 하락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채권을 팔아야겠다. 기준금리가 이제 2%인데 기준금리가 2% 하락했을 때 본인은 팔아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소유주 B가 이 채권을 3년 만기가 남은 채권을 샀는데요. 살 때는 1030만원에 샀습니다. 왜냐하면 기준금리가 이제 시중금리가 2%가 됐기 때문에 이 채권은 더 가치가 올라갔습니다. 시장금리가 2%인데 5%를 주는 채권이니까 좋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렇지만은 소유주 B는 1030만원 주고 이 채권을 샀지만 표면이율은 변함없이 5%이기 때문에 1000만원의 5% 수익을 이자로 받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1030만원에 대해서는 5%, 1000만원에 5%를 받기 때문에 실질 이자는 5%가 아닌 4.85%가 됩니다. 왜냐하면 1000만원에 5%인 얼마인가요? 1000만원에 5%라고 하면 50만원인가요? 네, 50만원 이자를 받거든요. 근데 1030만원에 50만원은요, 이자가 4.85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자, 전부 다 띄워서 보여드릴게요. 네. 그리고 3년 뒤에 소유주 B는요. 3년 뒤에 소유주 B는 이 1000만원을 이제 원금을 받아옵니다. 왜냐하면 1030만원 주고 산 채권이 만기가 됐기 때문에 1000만원을 그 회사로부터 돌려받습니다. 원금이 환급이 됐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투자가 끝났거든요. 결론적으로 보면 A는 채권 차익으로 30만원을 벌었습니다. 왜냐하면 1000만원에 사서 1030만원에 팔았기 때문에 30만원을 벌었고요. 2년 동안 받은 이자는 5% 두 번 받았기 때문에 100만원 벌었습니다. A는 총 수익금이 130만원을 벌었습니다. 1000만원 투자해서 2년 동안 130만원 벌었기 때문에 연 수익률은 6.5%를 달성했습니다. 그러면 B를 보겠습니다. B는요. 채권에서는 30만원을 잃었습니다. 왜냐하면 1030만원 주고 샀는데 1000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30만원을 손해보았습니다. 3년 동안 5%씩 3번 받았기 때문에 150만원 이자를 받았고요. 총 수익금은 12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연 수익률로 따지면 3.88%가 됩니다. 그래서 투자자 A는 연수익률 6.5%를 달성했는데 투자자 B는 연수익률 3.88을 달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익률이 떨어졌죠. 수익률이 떨어진 이유는 기준금리가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수익률은 올라간다라는 결론이 나오는데요. 왜냐하면 금리가 떨어졌다는 말은 A 입장에서입니다. A 입장에서 금리가 떨어지니까 기준금리가 3에서 2%로 떨어지니까 A 입장에서 수익률은 올라갔죠. 원래는 표면이율 5% 받기로 했는데 수익률이 6.5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채권을 들고 있을 때 금리가 떨어지면 나의 채권의 수익률은 올라간다.
이게 채권 투자입니다. 그래서 채권 투자는요. 채권을 사서 채권을 사서 시세 차익이 나는 투자 방법과 두 번째, 이자를 받는 투자 방법인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주식도 비슷하잖아요. 주식도요. 사서 비싸게 팔면 시세 차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유하고 있는 동안 배당을 받았기 때문에 배당 수익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식에도 시세 차익이 있고 배당 수익이 있듯이 채권에도 시세 차익이 있고 사고 파는 게 활발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각 이건 증권사 홈페이지인데요. 지금 뭐 대한항공, 한진칼 뭐 이런 채권들도 이렇게 사고 팔고 있다. 매초 단위로 이렇게 등락률도 달라지고 가격도 변한다. 주식처럼 똑같이 매수 매도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장외 채권입니다. 주식처럼 채권도요. 장내 채권이 있고요. 장외 채권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똑같이 표면이율, 수익률 이런 게 다 나와 있습니다. 신한은행 회사채는 지금 수익률이 1.83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표면이율은 1.960인데 가격이 변했기 때문에 앞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본 수익률은 달라졌다는 겁니다. 보시면 파라다이스 5에서 발행한 채권 신용등급 A가 되고요. 이 채권도 표면이율은 2.352였는데 가격이 변함으로써 매수 수익률은 지금 현재 수익률은 지금 사는 사람들의 수익률은 2.1%가 된다. 이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채권에 대해서 흐름을 알아봤고요. 이제 주식에 대해서 기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작년에 코로나가 일어나고 주식이 폭락을 했다가 다시 상승하는 과정에서 동학개미라는 용어가 생겼습니다. 우리 이때까지는 외국인에 의해서 우리나라 주식이 굉장히 오르고 내리는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요. 작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다시 회복할 때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던 주식을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이 샀죠. 그래서 주식의 하락을 방어하고 지금 3,100포인트까지 올리는 이 과정에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많은 기여를 했어요. 그래서 동학개미라고 많이 부르고들 있습니다. 우리 주식은 최근에 관심이 굉장히 많이 높아져서 주식에 대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은데 옛날에는 주식하면 굉장히 위험하다, 패가 망신한다 이런 얘기가 많았지만 지금은 건전하고 건강한 투자처로 자리매김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도 강의를 일부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영상 하나 보고 수업을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Now, because I'd been a football star and a war hero and national celebrity and a shrimping boat captain, and a college graduate, this City Falls of Greenbow, Alabama, decided to get together and offered me a fine job. So I never went back to work for Lieutenant Dan. Though he did take care of my Bubba Gump money, he got me invested in some kind of fruit company. And so then I got a call from him saying we don't have to worry about money no more. And I said, that's good. One less thing. Now, Mama said there's only so much fortune a man really needs, and the rest is just for showing off. So I gave a whole bunch of it to the Foursquare Gospel Church, and I gave a whole bunch to the Biola Battery Fishing Hospital. And even though Bubba was dead and Lieutenant Dan said I was nuts, I gave Bubba's mama Bubba's share. You know what? She didn't have to work in nobody's kitchen no more. And 'cause I was a gazillionaire and I liked doing it so much, I cut that grass for free. 네, 여기 보면 영상이 이제 끝났는데요. 여기 보면 초기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 본인이 번 돈을 전부 과일 회사에 뭔가 투자를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과일 회사, 여기서 말하는 과일 회사는 우리가 익히 아는 그 애플 회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애플 회사를 말하는 거고, 이 애플 회사가 1970년대에 생겼는데 이 영화가 1990년대 나온 영화거든요. 예, 그래서 이 90년대 이때 영화를 찍을 때 그 어릴 때 이 회사에 투자를 했다 이런 표현을 했죠. 그래서 70년대에 이 회사 주식을 샀다. 그래서 억만장자가 되었다. 이런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지금 애플은 미국에서 제일 비싼 주식입니다. 애플의 시가총액이 약 2,500조 정도로 우리나라 전체 시가총액과 비슷하다고 할 만큼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이 회사 주식 흐름을 보면 이렇게 흘렀습니다. 전체 주식을 다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요. 애플의 2010년부터의 흐름입니다. 2010년에 가격부터 해서 지금 현재 가격까지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한 10년 정도 기간 동안 애플의 주식의 상승을 보면 주식에 굉장히 무서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식에서는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사실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파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얘기는 많이 하죠. 보면 LG전자 우리 주식 차트인데요. 여기서 한번 대입을 해보면 이렇게 이 가격, 무릎 정도인 이 가격에 사서 어깨 정도인 이 가격에 팔아라 라는 건데, 이렇게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죠.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무릎에 사서 어깨에서 사라. 여러분들은 주식 투자하시면서 이렇게 무릎에 사서 어깨에서 파신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렇다면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파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보시면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았죠. 예, 결국은 떨어졌습니다. 손해를 봤습니다. 또 이럴 수도 있습니다.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았습니다.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그쵸? 또 심지어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았습니다. 우리는 혹시 이런 투자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굉장히 어렵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최근에 이런 문자 많이 받아보셨죠? 저한테도 문자가 상당히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뭐 주식 리딩방을 광고하는 문자, 그래서 뭐 몇 프로 수익을 내주겠다, 뭐 연락을 해라,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이런 사기가 이런 뉴스들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주식을 하게 되고 우리 네이버 이런 데서 주식을 검색하게 되고 유튜브에서 주식을 검색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들 정보가 다 이렇게 노출이 되면서 번호도 노출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자들도 많이 오거든요. 여러분들 많이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제 주위에서도 4천만 원 정도를 이런 분들의 그 리딩방에 들어갔다가 사용료도 내고 회비가 있더라고요. 200만 원, 300만 원 이런 회비가 있거든요. 회비 내고 이제 그들의 안내에 따라서 투자를 했는데 4천만 원 정도 손실을 본 고객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주의가 좀 요구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SKIT 굉장히 청약 열풍이 이제 불었었죠. 보시면 SKIT 30대 남성 가장 많이 청약을 했다 했는데 100세도 참여했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이제 공모주죠. 그래서 우리 최근에 뭐 몇 가지 공모주가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SKIT가 인기가 굉장히 많게 공모를 했었습니다. SKIT는 이제 마지막 그 중복 청약이 가능한 중복 청약이라고 하면 한국투자증권에도 청약을 할 수 있고 삼성증권에도 청약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증권사마다 계좌를 만들어서 각각 청약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 주식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청약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공모주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더 많이 청약을
했고요. 보시면 청약 주수가 2,000주인데도 굉장히 많이 이제 하다 보니까 그 중에서는 청약 강풍의 이 SKIT는 100억 넘는 증거금이 들어오는 큰 손들이 109명이었다고 합니다. 100억 넘게 넣은 분들이 109명, 최고 130명, 78명, 130억, 78명이 그렇게 이제 했다라고 나와 있죠. 저도 이제 저는 5주 정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5주 받았는데 5주 받아서 10만 5천 원이었죠. 그래서 저는 그 15만 원대에 이제 그냥 팔았었거든요. 그래서 다들 이제 뭐 따상까지 간다, 따상한다 뭐 이랬지만 그렇게 성공은 하지는 못했고 저는 한 5만 원 정도씩 5주 해서 25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렸는데 그렇게 제가 증거금으로 넣은 돈 대비 큰 수익을 봤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는 부지런히 투자를 이런 기회를 통해서 20만 원이라도 투자를 해서 번다면 좋겠죠. 어쨌든 저는 이렇게 했는데 SKIT도 이렇게 많은 그 청약자가 있었던 거 보면 요즘에 주식이 대세인 것 같습니다. 음마아파트가 96배 오를 때 삼성전자가 800, 4배 뛰었다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죠. 음마가 96배에 오를 때 삼성전자가 800, 4배 뛰었다를 보면 삼성전자처럼 주식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삼성전자처럼 800, 400가 오른 주식은 1위 주식이고 또 이렇지 못하고 손해를 본 주식도 굉장히 많죠. 음마가 96배 올랐지만 다른 우리 아파트들 보더라도 많이 올랐는데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서 손해를 보는 경우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볼 때 주식보다는 조금 그 안정성은 부동산이 더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삼성전자가 800, 400 뛰었을 때 우리나라 대표주, 우리나라의 시가총액의 상당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삼성전자 주식을 우리는 사서 모을 생각을 왜 못했을까라고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산 주식은 어느 정도 수익을 얻었나라고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이런 곡선은 되지 말아야 되겠다 해서 공부를 이제 하셔야 될 겁니다. 보면 삼성전자의 흐름입니다. 차트이고요. 2000년도부터 해서 현재까지 차트를 보면 작년인데요. 차트를 보면 이렇게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우상향했습니다. 우상향을 했는데 우리가 우상향하는 그래프만 보면 투자를 하기가 굉장히 쉽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구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간을 보니까 굉장히 횡보장입니다. 크게 움직임이 많지 않은 횡보장임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장을 확대해서 한번 보도록 확대해서 보니까 이렇게 움직임이 있는데요. 이 그림에서만 보면 이 차트만 보면 우리가 만약에 이때 사서 이때 팔고 이때 사서 이때 팔고 이때 사서 이때 팔고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정확히 우리 개미들은 거꾸로 한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 사서 이때 팔고 이때 사서 이때 판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때 팔고 이때 팔고 이때 팔고 이때 팔고 이렇게 반복하다 보니까 오히려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장기 상승에 편승을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이렇게 올랐는데 우리는 중간중간에 들어가서 손해볼 때마다 매도를 해버린다는 거죠. 결국 그렇다 보니까 삼성전자로 대박난 사람은 결국 이건희 회장이다 라는 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보면 지금 금리가 국민은행에서 파는 예적금의 금리를 보면 거의 뭐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1%도 안 되는 금리를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KB금융의 그 배당금을 보여드리려고 제가 캡처를 한 자료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2020년에는 배당률이 무려 4% 정도였습니다. KB금융은 보시다시피 2018년도, 2019년도, 20년도 계속해서 4% 정도의 배당을 줬거든요. 이렇게 배당을 주는데 정작 이 KB금융을 이용하는 우리 소비자들은 예금을 넣어서 1%밖에 이자를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금융기관에 그 예금을 넣은 게 아니라 투자를 했다라면 4% 정도의 배당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외국인 KB금융의 주식의 69%는 외국인이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69%의 외국인이 저 4%의 배당을 가져가는구나.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1%짜리 예금을 가입하는구나를 생각해 본다면 좀 씁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외국인 주주 배당금 상이사 현황입니다. 외국인들이 배당금을 많이 가져가는 회사로서 1위가 삼성전자가 되겠습니다. 2위가 KB금융이거든요. 3위가 신한금융이고 이렇게 10위까지 보시면 이런 회사들이 외국인 주주 배당금을 엄청 많이 받아가는 회사들입니다. 이제는 우리 이제 그 외국인이 아니라 우리 국내에서도 우리 국민들이 투자를 하고 배당금이 늘어나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다음은 주식 투자 시 참고할 수 있는 사이트를 조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를 많이 활용합니다. 물론 정보가 더 많이 오픈되어 있는 이렇게 사이트도 많죠. 증권사 사이트라든지 각종 유료 사이트도 많지만 기본적인 내용은 거의 다 네이버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봐도 저는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이버에 보시면 증권에 해당하는 이 증권이 있거든요. 여기를 클릭해 보시면 여기 클릭해서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네이버 금융을 서치해서 보셔도 됩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네이버 금융이고요. 여기 보시면 금융홈, 국내 증시, 해외 증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금융홈에 보시면 주요 뉴스들이 있습니다. 그날의 뉴스들이고요. 하나씩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증시 해서 증시 흐름이 실시간으로 반영이 되어서 나와 있고요. 탑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래가 많은 탑 종목이 나오게 되고요. 업종 상위, 그래서 지금 수익률 상위 그 업종들도 나오게 됩니다. 업종별로 상위 종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종목을 검색 클릭해서 들어가서 보면 각종 정보들이 오픈되어 있는데 오른쪽에 보면 그 회사의 시가총액부터 외국인 소진율이라든지 또 목표주가는 이 증권사들에서 낸 거거든요. 목표 주가라든지 또 PER이라든지 또 뭐 EPS라든지 이렇게 중요한 정보들이 오픈되어 있고요. 아래 화면에 보시면 종합정보, 시세 차트, 뉴스 공시, 종목 분석 이런 것들로 통해서 종목 분석 이런 데 들어가면 재무제표도 볼 수 있고요. 굉장히 많은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조금 더 하단으로 내려보시면 드래그해서 하단으로 내려보시면 이런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업 실적 분석이고요. 여기를 보시면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이 기업의 실적이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얼마나 나고 있는지, 부채 비율이라든지 또는 유보율이라든지 EPS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부분에 만약에 이익이 나는 게 아니라 손해가 나고 있다면 붉은 글씨가 막 떠 있거든요. 마이너스 뭐 몇억, 마이너스 몇백억 이러면서 빨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기업은 되도록이면 피해 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적어도 내가 사는 주식의 기업 실적 정도는 보고 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네이버에 그 회사 검색만 해도 첫 화면에서 다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뉴스 공시를 봐도 이렇게 매일매일의 핫한 뉴스들이 올라오는데요. 이렇게 매일매일 올라오는 핫한 뉴스들만 그날 몇 개씩만 읽어도 굉장히 주식의 현재 트렌드를 아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이버 금융 화면에서 뉴스 부분을 보시면요. 왼쪽에 실시간 속보부터 또 많이 본 뉴스, 투자 정보까지 굉장히 다양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금융에서 리서치 부분을 보시면 종목 분석을 해놓은 증권사 그 리포트부터 분석을 해놓은 리포트까지 다양하고요. 국내 네이버 금융의 국내 증시에서 또 배당이라는 것을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배당을 많이 해주는 회사들도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배당이라는 것은 주식을 가지고 있는 동안 주주들한테 이익금의 일부를 나눠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식을 가지고만 있어도 배당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주식이 오르면 더 좋고, 그리고 배당을 받아도 좋겠죠. 이자처럼 우리가 건물을 사서 월세 수입처럼 배당을 받으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배당을 많이 해주는 회사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물론 배당을 해주는 회사들이 다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배당을 많이 해주지만 회사가 문제가 있는 회사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배당을 꾸준히 많이 해주는 게 아니라 올해만 많이 해줬다든지 작년 한 해만 배당을 많이 해줬다든지 이렇지는 않는지도 살펴보셔야 되고요. 꾸준히 3년 이상 배당을 그래도 2, 3% 이상을 해줬던 그런 회사가 좀 우량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종목 선택의 어려움이 굉장히 큽니다. 어떤 종목의 주식을 사야 될지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럴 때는요,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면, 우리가 펀드를 보면, ETF나 펀드를 보면 투자를 하는 종목을 오픈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한 펀드의 구체적인 안에 그 펀드 보고서에서 제가 이제 캡처해서 온 건데요. 이거는 네이버 금융에서 펀드명을 이렇게 그 서치하면요, 이렇게 그 보유 종목을 오픈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도 충분히 검색을 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여기 보시면 보유 종목 탑5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펀드가 이만큼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이버, 셀트리온, 현대차를 보유하고 있구나.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따라해도 된다는 거죠. 펀드 매니저들이 선택한 거잖아요. 그러면 펀드 매니저들이 그들의 실력으로 선택한 이런 종목을 우리가 또 따라서 벤치마킹해서 투자하면 조금 더 안전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이거는 또 글로벌 펀드, 굉장히 유명한 글로벌 펀드의 리포트입니다. 보유주식 보시면 알파벳이라는 회사, 알파벳은 구글입니다. 그래서 구글의 회사명이고요. 그 다음에 헤르메스라든지 루이비통이라든지 JP 모건이라는 회사, 그 다음 페이스북, 이런 회사에 투자를 했구나. 근데 이 펀드의 수익률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따라 해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해외 주식도 다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해외 주식을 투자할 때 이런 펀드를 보고 따라 해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종목을 선택할 때는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많이 팔고 많이 쓰고 내가 잘 아는 회사의 주식을 사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의 하루를 한번 보면 띵동 하고 급여일에 급여가 입금되었습니다. KB 국민은행을 통해서 입금이 되었네요. KB금융. 퇴근 후 목이 말라서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LG전자. 먹다 남은 사이다를 꺼내 한 모금 들이킨 후 날씨가 더워 거실로 가서 롯데. 에어컨을 켜고 삼성전자. TV를 켜니 LG전자. 트와이스가 컴백을 했다고 합니다. JYP. 그리고 배가 고파서 주방에 가서 먹을 것을 보니 라면, 농심,
즉석칼에 오뚜기가 있어서 간단하게 차려 먹고 친구와 전화통화 후에 SK텔레콤 자동차를 타고 현대차, 주유소에 들러 S오일, 기름을 채운 후에 원유 ETF, 약속 장소인 백화점 안에 신세계 영화관으로 향했습니다. CJ, CGV. 돌아오는 길에 스마트폰 삼성전자로 소녀시대 SM 음악을 들으며 왔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물 한 잔 마시고 코웨이 혼술로 맥주를 꺼내고 화이트질로 자리를 잡고 게임 NC소프트를 한판 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해본다. 그냥 켜놓은 TV에서는 호텔 델루아가 재방송을 하고 있다. 스튜디오 드래곤. 참 오늘 자동차 보험 삼성화재 갱신해야 하는 날이어서 자동이체로 납부를 하고 잠을 청해본다. 카카오. 이렇게 우리가 하루에 또 굉장히 많은 주식을 발행한 회사를 이용했죠. 예.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로 쓰는 것, 많이 우리 주위에서 활용되고 있는 그런 소비재를 생산하는 업체, 이런 정보들도 이용해 볼 수 있고, 또 편의점에 가서 편의점에 진열되어 있는 물건을 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편의점에는요, 굉장히 인기 있는 잘 팔리는 물건들을 진열을 하죠. 왜냐하면 좁은 곳에 굉장히 많은 물건을 아주 효율적으로 전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회사, 그 물건을 만들어내는 제조사의 주식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이렇게 주식 종목을 선택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주식 선택을 하는 방법으로서 이렇게 생활에서 찾는다든지 펀드 보고서를 보고 펀드 매니저들이 투자하는 주식은 어떤 건지를 한번 보는 게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네이버를 통해서도 많은 정보를 볼 수가 있다. 물론 증권사 사이트나 다른 또 한경 컨센서스 이런 사이트에 가면 많은 리포트가 나와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런 걸 다 보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정도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정보를 거의 다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오늘 배당을 강조한 이유는 이제는 주식 시세 차익도 좋지만 선진국처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건전한 주식 투자를 하는 것도 굉장히 이제 좋은 방법으로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나는 주식에 좀 초보다 하는 경우에는 책을 추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많은 책들이 있는데요. 이 두 권은 조금 초보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주식 공부할 만한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본 책 중에서는 이 두 권이 굉장히 내용도 알차고 아주 기본부터 많이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네이버 증권으로 배우는 주식 투자 실전 가이드북은 네이버를 통해서 주식 정보를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책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서 우리가 주식과 채권에 대해서 배웠고요. 잠시 쉬고 두 번째 동영상에서 펀드와 ETF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